이른바 반윤석열계로 알려진 인사들이 대거 다음 국회에 입성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선봉장에 섰던 추미애를 비롯해 이성윤, 박은정 검사 출신 인사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됐고, 국민의힘 시절 사사건건 내부 총재를 일삼았던 이준석 역시 이번 총선에서 당선됐습니다. 제밖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기세등등했던 7인회 버금가는 인사들도 대거 당선이 됐는데, 그들이 누구인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첫날부터 대검찰청으로 달려간 조국혁신당 소식에 대한 비판 여론도 함께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 넘쳐나는 오늘인 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하실 게요. 우리 보수파 진영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광풍에도 꿋꿋했고, 이미 170, 80석의 거대 야당은 전혀 새로울 게 아닌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자, 물론 이번 총선에서 이겼더라면 앞서 다른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선, 지방선거, 총선 3연승으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해 윤 대통령 남은 임기 3년의 날개를 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말 매우 아쉬운 패배였지만 꼭 죽으라는 법은 없듯 이 위기를 반드시 헤쳐나갈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탄핵으로 잃은 적이 있는 우리 진영에 다시 한번 그러한 비극은 꼭 막아야 한다. 여러분이 중심을 단단히 잡아주셔야 한다. 이런 간곡한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다음 22대 국회에서 누가 윤 대통령의 탄핵 등을 거론하거나 앞장서거나 이게 아니라면 사사건건 국정 운영에 시비를 걸면서 고춧가루를 뿌리는 역할을 할 것이냐, 그 인물들을 좀 추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주의 인물이 누구냐, 이런 것인데요. 우선 이번 총선에서 경기 하남시 갑에 출마해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인 이용 의원을 제끼고 당선이 된 추미애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개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아쉬운 패배였는데요. 아시다시피 추미애는 2020년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윤석열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추윤 갈등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당시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직무까지 정지시켰지만 윤석열 당시 총장이 끝까지 맞서면서 권력에 탄압받는 검사로 단숨에 대권 주자가 됐고, 실제 윤석열 당시 총장은 이듬해 6월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대권을 거머쥐면서 추미애에겐 윤석열 정권 1등 공신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윤 대통령에 대한 추미애의 감정이 좋을 리가 없겠는데, 더군다나 이번에 승리한 추미애는 6선 고지에 올랐기 때문에 국회의장 후보군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관련이 있는 인사들인데, 조국혁신당 비례 1번으로 국회에 입성에 성공한 박은정과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고 민주당 텃밭인 전북 전주울에 출마해 당선이 된 이성윤입니다. 아시다시피 박은정은 문재인 정부 추미애 법무부의 감찰 담당관으로 재직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고요. 서울 고검장 출신 이성윤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이 됐고, 이후 문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 발급 사건 등에 대한 처리를 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역시 윤 대통령 공격의 선봉장에 설 듯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조국혁신당이 조국을 들 수가 있겠는데, 아시다시피 조국은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캐치플레이즈를 선거 기간 9월로 내걸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적개심과 복수심이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아니나 다를까 첫날부터 조국이 찾아간 곳은 옆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대검찰청이었습니다. 검찰의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 라고 외쳤는데, 이거 굉장히 조국이 오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의 경우 그게 승리가 되었던 패배가 되었던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유권자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조국은 첫날부터 저런 퍼포먼스를 선보였다는 것인데,
곧 깜빵에 갈 운명에 처해 있지만 당분간 조국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을 법한 사람들, 그리고 공격의 선봉장에 설 사람들이 그야말로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임기 초반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운운했던 정청래, 김용민,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발언들을 쏟아냈던 장경태, 그리고 서영교, 이런 인물들 그대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고요. 얘네들 말고도 입이 거칠기로 유명한 사기 대출, 양문석 등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에게 충성도가 높은 원외 친명 인사들이 대거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이들 모두 민주당 극성 지지층 또는 개딸들에게 절대적 지지를 받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극단적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200%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바로 이현주 전 의원인데, 저제 개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용인정에서 국민의힘 강초로 후보에게 신승을 거뒀습니다. 민주당에 가기 전부터 윤 대통령에게 온갖 수위 높은 발언을 해왔던 이현주라는 점, 그리고 특히 과거 문재인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 발언으로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구성원으로서 빠르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현주가 윤 대통령 공격에 선봉장에 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말고도 민주당의 비례위성 정당인 민주연합 당선인 중에서도 2명의 통진당 후에 진보당 인사들이 당선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행태를 보일지 이건 안 봐도 비디오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 특히 대북 정책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 가능성이 거의 200%고요. 그리고 마지막 예상하셨다시피 이준석입니다. 경기 화성을해서 민주당 공영훈의 여유 있는 당선이 점쳐졌지만 부동산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이준석이 그 득을 봤는데, 당장 오늘 이준석이 뭐라고 했느냐? 대선 출마 의사에 관한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사수만의 국회 입성에 성공해 한나절 동안에만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4곳과 연쇄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는데요. 만에 하나 민주당 쪽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경우에 가장 앞장설 사람이 바로 이준석이라고 봅니다. 자, 이처럼 22대 국회의원 구성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개심을 가진, 또 복수심에 불타는 인사들이 정말 적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막아낼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할 듯한데요. 하지만 우리 정치사를 보면 항상 강하면 부러지게 돼 있고,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듯 역풍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따라서 22대 국회가 21대 국회보다 시끄러울 확률이 높지만, 오늘 조국이나 이준석처럼 괜히 오버하다가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만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이런 애들로부터 대통령을 지켜내는 일 역시 우리 보수파 진영의 어떠한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마음을 좀 단단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